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1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수학을 너무 오랜만에 올린다. 그죠? 나는 1차 방정식 활용한 줄 알고 조금 여유롭게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미안해요. 자, 그럼 1차 방정식 활용 같이 한번 해볼게요. 1차 방정식 활용은요, 이제 우리 방정식을 배웠으면 활용이 꼭 들어와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연립방정식 하면 또 활용하고요. 중학교 3학년 가면 2차 방정식하고 또 활용을 해요. 이 활용 문제는요, 식을 잘 세워야 되는데, 유형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잘만 해놓으면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나, 연립방정식 활용은 진짜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2차 방정식 활용은 조금 다를 건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활용의 그건 똑같으니까 한번 이걸 제대로 잘 해봅시다. 그래야 나중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 식 세우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자, 1차 방정식 활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활용 문제는요, 내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럼 식을 내가 세운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누구로 잡을 건지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는다 하는데, 어떤 문제는요,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로 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은 구하려고 하는 애를 미지수 x라고 놓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방정식을 풀라네. 어떻게 풀죠 우리?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항하고 무슨 x는 상수에서 나누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사람 수를 물었는데 사람 수가 뭐 4분의 3명 이런 거 나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어떻게 4분의 3명을 해요?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인데 사람을 4조각 내서 3조각까지만 가져올까요? 이거는 무슨 공포영화죠?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뜻에 맞는지 확인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직접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일부러 유형을 조금, 원래는 몇 개 안 냈다가 이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유형을 조금 추가해봤어요. 자, 첫 번째. 한 개에 400원인 지우개를 몇 개를 샀대. 이 몇 개인지 몰라. 근데 5,000원을 냈다. 그랬더니 거스름 돈을 200원을 거슬러 줬대요. 그럼 지우개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지우개의 개수를 x로 잡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돈 거슬러 주는 거, 거스름돈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요? 내가 이게 은근히 애들이 거스름돈을 이상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내야 될 돈이 있지. 내야 할 돈. 내가 얼마를 내야 한다. 이 돈이랑 내가 낸 돈이랑 차이가 거스름돈인데, 내야 할 돈에서 내가 이 5,000원을 빼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내가 낸 돈이 커서, 그래서 돈을 돌려받는 건데, 큰 걸 빼버리면 얘가 음수가 나와요. 돈이 마이너스 2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뭐야? 빚낸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돼. 은근히 이거 순서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스름돈을 생각해봐. 내가 이 내야 될 돈이랑,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내야 될 돈이랑, 이거 지우고 다시 적어볼게요. 내야 될 돈이랑 낸 돈, 내가 자 봅시다. 내가 낸 돈, 이미 낸 돈, 누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야. 내가 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내야 될 거보다 더 많이 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낸 돈에서 내야 할 돈을 빼야 돼요. 알겠죠? 요거 은근히 계산 실수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은 뭐야? 한 개에 400원짜리를 몇 개 샀다. 이게 X개다. 한 개 사면 400원, 두 개 사면 800원, 세 개 사면 1200원. 어떻게 된 거야? 이 400원이랑 개수랑 어떻게 곱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야 될 돈은 400X예요. 근데 난 얼마를 냈어요? 5,000원을 냈죠. 그럼 이 5,000원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내야 될 돈을 뺐더니, 아이고 200원이 더 많이 냈네요. 200원을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 풀어야죠. 방정식 적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상수항 이항한다. 그럼 마이너스 400x는 빼기 5,000원 뭐야? 마이너스 4,80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00 더 없애버릴까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8. 양변을 뭘로 나눈다?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x는 얼마? 12 해서 몇 개? 12개가 답이 된다.
자, 문제의 뜻에 맞습니까? 지우개의 개수 12개 되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우개의 개수가 예를 들어 음수가 나온다거나 음수 마이너스 2개다. 지우개가 마이너스 2개는 뭐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자연수가 나와야 돼, 이런 개수는. 아니면 또는 뭐 지우개 개수가 3분의 20이 나왔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3분의 20개는 뭐야? 지우개를 쪼가야 되잖아. 그거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했는데 됐네. 그럼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랬는데 이 10의 자리 숫자가 4고 1의 자리 숫자가 x래요. 그렇다고 너희 4x 이렇게 적으면 되게 안 되게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얘는요 4 곱하기 x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45면 얘가 4 곱하기 5인 거예요? 아니잖아. 얘 4 곱하기 5 아니잖아. 얘는 어떻게 된 거야? 40 더하기 5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적어줘야 되느냐? 10의 자리가 40이 다음은 4 다음 40에 1의 자리가 x면 x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하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거기다 1의 자리 숫자를 더해준다. 이게 처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랬네요. 그럼 바꾼 수는 어떻게 될까? 자, 바꾼 수를 우리 나타내보자. 바꾼 수는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야? 10의 자리가 x, 1의 자리가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x4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40이라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x는 뭐야? 10x 여기다 10을 곱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1의 자리 더하면 되겠죠. 이게 바꾼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그럼 요거를 한글로 맨 처음에 너희가 적기가 어렵다면 요렇게 딱 이 부분 줄 긋고 한글로 적어봐봐.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 우리가 구했던 바꾼수와 처음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좀 이상하게 됐네. 그럼 이게 뭐야? 10x 더하기 4는 40 더하기 x 빼기 1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x 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되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원래 20이죠? 거기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빼면 9x는 22 빼기 4는 18 x는 얼마? 2네요. 그럼 답을 2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처음 수를 구하랬어요. 처음 수인데 2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처음 수는 뭐야? 10의 자리가 4고 1의 자리가 x인데 이 x가 얼마다? 2다. 그러면 처음 수는 얼마? 42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x 구하고 끝 아니에요.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요. 잘 나와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자, 거리 속력 시간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거 연립 1차 방정식에도 잘 나오고 꼭꼭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도 나와? 과학 시간에도 배워요.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알아놓으면 쉽겠죠. 자, 그래서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내가 외워야 되느냐? 당연히 외우기는 하겠죠. 그죠?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는요, 무당벌레 등껍질을 그려요. 무당벌레가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해서, 여기 날개가 두 개 딱 있다, 요쪽에. 맞지? 이게 무당벌레야. 무당벌레 등껍질을 그리고 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거, 속, 시. 이렇게 순서만 외우세요. 그럼 얘가 거, 속, 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 속력, 시간이요. 거, 속, 시. 됐어요? 그래서 나 거리 구하고 싶죠? 그러면 거리를 이렇게 딱 없애봐. 그럼 어떻게 돼?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이 바로 옆에 있네. 이 두 개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나 거리 말고 뭐를 구하고 싶다?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속력을 지워봐. 그럼 어떻게 돼?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밑에 있고 거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 분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속력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지워봐. 그럼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거북이네. 무당벌레 등껍질 딱 그리고 거속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거속시 문제가 나온다. 바로 이거 먼저 그리세요. 무당벌레 등껍질 거속시 이렇게 적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올 때는 시속 5km로 뛰어서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지점이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몰라 지금.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 이거를 X다.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래? 왕복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갔다가 왔다가. 이해돼요?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때 갈 때는 시속 얼마? 4km로 갔고 올 때는 시속 5km로 가서 총 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한 게 2시간이에요. 됐어요? 자, 이런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표를 그리라고 해요, 선생님은. 자, 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야? 갈 때, 올 때. 그 다음 거속시를 적어요. 거속시.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봐봐. 얘가 왕복한다 했으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와. 거리가 다를까 같을까? 똑같은 데로 왕복했는데 거리가 다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 거리를 X라 한댔으니까 갈 때도 X만큼 가고 올 때도 X만큼 오는 거야. 그래서 거리는 둘 다 X예요. 자, 그 다음 속력은 여기 나와 있었죠. 얘는 시속 4km. 얘는 시속 5km.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요. 내가 조금 조심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단위를 잘 봐셔야 돼요. 시속 4km란 얘기는 1시간에 4km를 간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시속 5km다. 그럼 얘는 또 뭐야? 1시간에 5km를 간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단위를 맞춰야 되는데 얘는 시간, 얘도 시간. 그럼 시간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총 2시간. 같죠? 그럼 얘는 단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간, 시속 했는데 얘가 분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분으로 바꾸든지 다 시간으로 바꾸든지 해야 돼요. 요것도요. 킬로미터 단위 똑같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단위가 안 맞으면 단위를 똑같이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간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총 2시간이래. 이거 다 합친 게 2시간이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채울까? 바로 아까 했던 거속시를 이용하는 거야. 거속시 해서 지금 뭐 나와? 시간을 내가 모르죠? 그럼 시간 지워. 어떻게 돼요? 속력분의 거리다. 그럼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얘는 그럼 5분의 x. 근데 총 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갈 때 걸린 시간하고 올 때 걸린 시간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했더니 2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분속으로 나왔다면 얘를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식 나왔으니까 답만 구하면 돼요. 4분의 x 더하기 5분의 x는 2. 이래 놓고 양변을 뭐를 곱할까요? 4와 5의 최소공배수 20을 곱한다. 그럼 20 곱하면 5x. 여기도 20 곱하면 4x는 40. 그럼 9x는 40이라서 x는 9분의 40 이렇게 나와요. 단위는 여기가 kg였으니까 얘도 킬로미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지 보라 했는데 은근히 애들이 이런 거 못해. 9분의 45, 얘 정수 아니면 어떡하죠? 근데 거리는요, 정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거리가 뭐 딱 떨어져야 돼요? 0.12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리 같은 경우는 분수, 소수 아무 상관없어요. 단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사람 수, 뭐 개수 이런 거 할 때는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까지 끝인데 내가 유형을 한 게 2개 정도 한번 더 넣어봤어요. 왜냐면 1차 방정식을 좀 어려워하니까 식 세우는 거 연습하게. 자, 그럼 한 개 해볼게요. 지원이가 책 한 권을 모두 읽는데 3일이 걸렸대요. 그랬는데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고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의 3분의 1을 읽었고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었다고 할 때 둘째 날에 읽은 쪽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전체를 1로 두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두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둘째 날에 읽은 쪽수를 x라 잡아버리면 첫째 날에 읽은 쪽수를 어떻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전체 쪽, 아이고 전체인데, 전체 쪽수를 x라고 보통 잡아요. 알겠죠?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x 구했다고 답 바로 적으면 안 돼요. 우리는 둘째 날에 있는 쪽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 쪽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날 어떻게 돼요? 전체의 4분의 1이다. 그럼 x의 4분의 1, x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x예요. 자, 그럼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요, 남은 부분의 3분의 1이죠. 그럼 남은 부분을 구해야 돼요. 자, 4분의 1x라는 얘기는 뭐야?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요만큼 있으면 이걸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눈 것 중에 요 한 부분만큼만 읽은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얼마죠? 요 3개죠. 전체의 얼마? 4분의 3에 해당됩니다. 근데 전체가 얼마? x였으니까 4분의 3x 이게 남은 거예요. 이 남은 부분의 3분의 1을 읽었다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얘 약분이 되네. 어떻게 돼요? 2분의 1x.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얼마를 읽었다? 63쪽을 읽었다. 그랬대. 자, 근데 3일이 다 걸렸다는 얘기는 첫째 날 읽은 거, 둘째 날 읽은 거, 셋째 날 읽은 거 다 더한 게 어떻게 된다? 전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63이 x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분수 형태니까 꼴배기 싫어. 어떻게 양변에 4를 곱한다. 그러면 x 더하기 2x 더하기 자 3, 4, 12에 4, 6, 24니까 25는 4x 이렇게 되네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x죠. 요거는 그냥 얘를 넘겨버릴까요? 얘가 옮기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252는 4x에서 3x 넘어가면 빼기 3x니까 x 나왔어요. x 보였어요. 그럼 답이 250인가요? 그럼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전체 쪽수로 x라 했잖아. 근데 문제는 뭘 보라고? 둘째 날 읽은 쪽수. 자, 둘째 날은 얼마라 했어요? 2분의 1x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252 곱하기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2는 2, 2는 4, 2, 62. 이렇게 해서 126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쪽 문제도요. 분수 나오면 안 돼요. 3분의 2쪽 이건 뭐야? 일단 안 건데.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1문제가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게 접근을 잘 못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얘는 글자가 진호인 것 같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하고 난 후에 둘이 함께 일을 완성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요런 일 문제는요. 보통은 자 전체를 1이라고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요만큼 하는 일의 양이 있어. 이거는 1인 거야. 요게 1이야. 근데 지혜는 10시간 만에 혼자 다 한다는 얘기는 얘를 10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한 개만큼을 1시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10개로 쪼개야 되는데. 자, 이걸 10개로 쪼갰어. 그럼 요 한 개가 얼마야? 10분의 1이죠. 지혜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거 10개를 다 해. 10시간 만에 끝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혜가 1시간에 하는 양은 얼마다? 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10시간 동안 이 전체를 다 하니까 이게 보통은 1시간씩 하는 양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10시간을 쪼개가지고 10개로 쪼개가지고 요거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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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해서 10개를 만들면 되잖아. 한마디로 전체를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진호는요? 진호는 안 그래봐도 알 거예요. 15시간이 걸린대요. 전체 일을 15개로 나눠서 그거에 한 개만큼 일하는 게 1시간이니까 1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했대. 그럼 지혜가 한 양은 어떻게 돼? 10분의 1이 1시간짜리인데 그걸 2번 했대. 그 다음에 둘이 함께 했대. 그럼 둘이 함께 하면 1시간에 10분의 1하고 얘는 15분의 1을 하니까 이걸 더한 게 1시간에 총 하는 일의 양인데 그죠? 그랬는데 함께 일한 시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함께 일한 시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게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시간 일하고 그 다음 함께 일하고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5분의 1이고요. 자, 얘는요. 얼마로 통분해야 되죠? 30으로 통분해야 되겠는데 얘가 왜 는이야. 자, 지우고 자, 이거 더하기가 되죠?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30분의 얘는 3. 맞지? 얘는 30분의 2 더하면 30분의 5x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약분하면 6분의 1x가 되고요. 는,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1은 5분의 5죠? 그럼 빼면 5분의 4. 됐어요? 그럼 x는 5분의, 여기 어떻게 해? 6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약분되니까 x는 5분의 2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이런 시간을 구하는데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얘 다니는 시간인데요. 얘를 대분수로 한번 고쳐보면 4와 5분의 4 이렇게 나오죠. 이게 4시간이야. 그럼 4시간. 그냥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5분의 24시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몇 시간 몇 분이냐 이런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일단 얘를 가분수를 대분수를 고쳐주는 게 좀 더 편해요. 4시간 나오잖아. 다음 4분의 5시간이 문제예요. 4분의 5시간은 뭘까? 자,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야. 그래서 60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몇 개로 나눠? 5개로 나눠야 돼. 그 중에 이 4칸만큼의 온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1시간인데 1시간은 몇 분? 60분. 근데 그걸 몇 칸으로 나눴다고요? 아까 5칸. 하나, 둘, 셋, 넷. 어머, 4칸이지 왜? 아, 여기 있네. 5칸인데. 자, 요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지워져라, 지워져라. 자, 아니면 요거 요렇게 가도 돼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1시간은 몇 분? 60분. 2시간은 120분. 어떻게 구한 건가요? 요 60에다 1을 곱했습니다. 그럼 3시간은 180분.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요 60에다가 3을 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5분의 4시간이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60이랑 5분의 4를 곱하면 돼요. 약분하면 10이니까 48이네요. 그럼 얘는 4시간 48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5분의 24시간이라고 적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몇 시간 몇 분이냐 하면 이렇게 바꿔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 부분 했어요. 이거 말고도 1차 방정식 활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유형설을 많이 풀어봐야 이게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감이 와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많이 풀라 했어요. 많이 풀고 혹시나 이런 유형은 잘 안 돼요. 이런 유형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항상 바로바로 답글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